네, 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의 허문경입니다. 전주대학교의 공정무역운동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마이크하고 이거 있어서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5월 둘째 주는 세계 2천여 공정무역 도시 곳곳에서 공정무역의 날 행사가 치러지는데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려대학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배 동료들과 함께 공정무역 대학 운동에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공정무역은 1950년대에 시작이 되었고 공정무역을 도시운동, 시민사회 운동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도에 영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대학에서부터 2003년도에 공정무역 대학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옥스포드 브룩스 대학이라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정무역 대학이라는 것은 커리큘럼과 공정무역 제품의 조달, 연구 및 캠페인을 통해서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실천하는 대학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여러 대학이 공정무역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가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에 전주대학교와 당시 경남과학기술대학, 진주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이 동시에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대학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재인증에 있어서는 전주대학교만이 심사에 참여를 해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공회 대학이 공정무역대학으로 합류를 하게 되어서 현재 국내에는 2개 대학이 인증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코로나의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1년에 12개 대학이 공정무역대학으로 인증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략 영국과 스코틀랜드 지역의 대학의 숫자가 뭐 우리나라랑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무역 대학이다. 이렇게 제가 영국에서 쓰고 있는 영어 슬로건을 써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주대학교는 공정무역 대학이다라고 교내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정무역 대학으로서 공정무역을 교육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정무역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전주대학교 공정무역운동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의 순서는 전주대학교 공정무역대학 추진 배경, 추진 현황, 주요 성과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입니다. 2019년에 전주대학교는 사회적 경제 융합 과정을 개설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혁신가를 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혁신가를 양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조금 잘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 자료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아젠다가 SDGs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아젠다와 지역 이슈, 뭐 지역 순환 경제를 이룬다든가 문화와 관광의 문제, 휴먼 서비스의 문제 이런 지역 이슈들이 있는데요. 글로벌 아젠다와 지역 이슈를 에 대응하는 지역 혁신가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대학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아젠다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목표 가운데 공정무역과 연관이 있는 아젠다가 10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의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다. 그런 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전주대학교에서는 사회적 경제 융합과정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플랫폼을 만들고
소셜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협력 기반을 확립하는 데도 공정무역 이슈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정무역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경제 리더 과정의 프로그램에 지원금도 받게 되면서 대학 내에서 사회적 경제와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봄에 이 가운데에 계신 분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1000번째 공정무역 도시가 이제 구마모토 시인데요. 구마모토 시에서 공정무역 운동을 시작한 아카시 쇼코상인데 이분을 초빙해서 공정무역 국제 세미나를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과 공정무역을 실천해온 단체들이 참석한 꽤 규모 있는 국제 세미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2019년 바로 오늘인데요. 세계 공정무역의 날 행사에 학생들과 함께 전주에서 올라와서 참석을 해서 견문을 넓혔습니다. 여기 뭐 적은 인원의 학생이지만 이 학생들이 공정무역 커피로 창업도 하고 사회적 경제센터 직원으로 취업도 하고 또 도시재생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사진이 보기 좋게 나왔죠. 전주대가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그리고 전주시와 공정무역 실천선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호인 총장님은 공정무역 대학운동은 미래지향적 교육가치 창출을 위해 공정무역 운동의 정신과 세계적 동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전주대가 공정무역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정무역 대학 목표 및 달성 기준을 조금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진 현황을 보시면은요, 네. 국제 세미나와 공정 앞에 보시면은 공정무역 마을위원회에 참여 신청서 활동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또 학생과 교직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학교 내에 만들고 또 학교 내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판매처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급식에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2년 뒤 재심사 시에는 이제 품목이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캠페인 부분에서는 재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구성원의 5% 이상이 공정무역 교육에 참여했을 때 공정무역 대학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2년 후 또 재심에서 또 그 2년 후 두 번째 심사에서는 7%, 10%로 상향 충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논의 끝에 이러한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정무역 교과목 개설을 이제 권장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에서는 예. 좀 제가 말이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이러한 협약식을 벌인 것은 사실 규정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협약식을 함으로 인해서 전주대 내에서 구성원 5%의 교육을 독려할 때 참여를 독려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 협약식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 내에서 홍보할 방법이 막막해서 주변에 아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또 진로 탐색 시간에 공정무역 교육으로 진로 탐색 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때 여러 교수님과 보직 교수님과 총장님이 여기에 참여해 주신 것, 전주시에서도 같이 협약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유효하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대면 교육을 했고요. 두 번째 재인증 때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전부 교육을 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었고 7% 이상 해서 888명 이렇게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께
참여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00명이 넘는 교수님과 교직원들이 이 교육에 또 참여를 해주셔서 그 일정 부분에 이제 그 확산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처음에 인증받기 전에 대강당에서 공정무역 교육을 하는 것과 또 각각 그 과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학 과목에서 그 공정 여행이나 윤리적 소비나 아니면은 그 역사문화 콘텐츠 학과 같은 경우에 역사 교육을 받은 이미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과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 수업 태도가 좋고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질문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보직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셨고 여러분들께서 입을 모아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뭐 인증받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 내의 시스템으로 안착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에 있는 판매처의 모습입니다.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보지 않은 그 판매처에 찾아가가지고 그쪽 담당자를 만나서 이렇게 물품을 여기서 비치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과정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래도 다양한 품목을 이 매장의 매니저가 직접 선택을 해서 매장에 비치하고 일정 정도 판매량도 있었습니다. 공정무역 동아리 추진 현황으로 이제 보시면은 공정무역 동아리 활동을 학생들이 했는데요. 커피 동아리, 바리스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더 나아가서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제가 특별히 지도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공정무역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스스로 취합을 해서 두꺼운 자료집을 만들어서 스스로 공부하기도 했고 또 학교 행사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서빙하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관련 도서를 학생들이 구입을 해서 서로 돌려가면서 읽기도 하고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또한 뭐 그것이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일본의 공정무역 운동을 하고 있는 구마모토 구마모토 학원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과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세미나의 한일 대학생 공정무역 포럼인데요. 전주대와 대전대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고 일본에서는 구마모토 학원대학과 또 일본의 특이한 점은 학생들의 연합 동아리, 공정무역 연합 동아리가 무려 14년 동안 그 계속되고 있는 연합 동아리가 있어서 그 연합 동아리의 학생들이 여기에 다수 참여를 해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한테 어떤 점이 좋았냐고 물어봤더니 일본 사람이랑 처음 이야기를 해봤다. 라는 것이었고요.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학생한테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높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요즘에 한일 관계가 좋지 않고 했는데요. 학생들이 공정무역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일본인 학생들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 굉장히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작년에 역시 코로나 상황이어서 공정무역의 날 캠페인은 학생들이 학생회관 그 광장 앞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이렇게 나눠주고 또 전단지에 공정무역을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써서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공정무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커피를 배포하는 그런 체험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행사였지만 학생들한테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경험이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공정무역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도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공 제조 부문과 판매 영역, 사회운동 조직, 소비자 영역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공정무역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소비를 촉진하는 활동이 미약하나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정무역 활동에 비하면 정말 예산도 적고 미약한 활동이지만 지방도시에서 나름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지원에 의해서 공정무역 제품 개발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로컬 페어 트레이드 제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전라북도만의 특색 있는 융합형 공정무역 제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리빙랩 방법론을 통해서 주민들과 협력해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판로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공정무역이 저변이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전주시가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공정무역 조례도 2018년에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서 보신 대로 2019년에 전주시와 전주대가 공정무역 실천 선언을 했었고, 또 전주대학이 공정무역 대학 교육을 함으로써 약 2,000명이 공정무역 교육을 또 받았고요. 또 전주에 있는 여성 소비자 단체가 캠페인을 벌이면서 1,600명에게 공정무역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전주 아이크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약 1,000명에 대해서 공정무역 교육을 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가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었고, 전주 시내에도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처가 27군데 156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무역 도시 인증이 전주시가 전통문화 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새로운 이슈에도 참여하고 있는 혁신적인 도시라는 그런 자부심을 주민들에게 부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 성과 및 기대 효과를 본다면 전주시가 또 전주대가 전주 지역에서 공정무역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여기 지도에서 보시듯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18개 공정무역 도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비수도권은 전주시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자원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또 인적인 부분에서도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전주시는 과거에서부터 역사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정치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공정무역 운동에서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대와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일본의 구마모토시의 공정무역 추진위원회가 교류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는 2,000개가 조금 넘는 공정무역 도시가 있고, 구마모토시는 2010년에 세계 1,000번째 공정무역 도시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마모토시의 추진위원회와 구마모토에 있는 대학들과 전주대가 교류하고 있어서 지방대학이지만 이런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무역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한 사람이 브루스 크라우저씨, 가스탕의 출신이신데요. 그분이 사는 가스탕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 이 자리에서 노예가 거래되던 곳인데요. 몇 년도에 이 자리에서 몇 명의 노예가 매매되었다라는 것이 기록된 이 탑입니다. 그 탑을 이제 시민들이 돌아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높은 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가스탕에서 공정무역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마모토에서 열린 공정무역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브루스 크라우저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자. 우리 성찰을 해야 된다. 따라서 공정무역 운동이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이 아카시 쇼코상은 가정주부로서 혼자 공정무역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정무역 가게를 운영하면서요. 그리고 브루스 크라우저씨는 자신과 자기 부인과 유모 3명이서 공정무역 도시운동을 이 조그만 도시라고 할 것 없이 조그만 타운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미약하나마 무엇이든 사회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입니다. 뭘 배웠냐 좀 써보라 했더니 이번 학기 사회적 경제 수업을 들으며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생하는 것이라는 가치를 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시선을 높이 해서 저 아래 내려다보면서 제3세계 소농 생산자들을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학생들이 알고 있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학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의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전주대학교가 공정무역대학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공정무역대학을 나온 학생으로서 실천하고 행동에 대한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주대학교가 공정무역대학으로서 학교 안에서 공정무역 운동을 하는 커다란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정무역 대학의 인증을 받은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닥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한테 홍보할 기회도 없었고 학교 내에서도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바로 내일인데요. 전라북도 연구원이죠. 전북연구원과 함께 전주대학교 안에서 공정무역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공정무역 공공기관이 전주 시내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주대가 그렇게 지역사회 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내일 그런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학내에서는 공정무역의 생산 현장에 학생들을 어떤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체험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공정무역 관련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논의를 내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정무역 최초의 공정무역 대학이기는 하지만 전주대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그다지 많은 성과를 올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보겠고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아서 더 앞으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